3월입니다. 누군가는 교복을 처음 꺼내 입고 누군가는 아직 이름표도 없는 책상에 앉습니다. 모르는 얼굴들, 나를 재는 듯한 시선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새로운 곳에 처음 발을 디딜 때의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그런데 2500년 전, 이 막막함을 가장 지혜롭게 헤쳐나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면으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말 한마디로 자신을 혐오하던 시아버지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것도 분노가 아닌 지혜로. 이름은 위사카.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동쪽 앙가국이라는 땅에 한 부유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딸 위사카. 그녀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버지 다난자야는 딸의 총명함을 아껴 어릴 적부터 세상 이치와 예절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위사카는 그 가르침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모두 가슴 깊이 새겼죠.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위사카에게 혼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코살라국, 당시 인도에서 손꼽히는 신흥재벌 미가라 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재력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는 혼처였죠. 혼례가 치러졌고 위사카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낯선 땅, 낯선 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위사카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하인들의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고 웃음기 없는 얼굴들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듯한 시선으로. 그리고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 그는 불교를 혐오했습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인 혐오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교도 수행자들을 받들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경멸했죠. 위사카는 알았습니다. 사원에 가는 것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 집에서는 쉽지 않을 것임을. 매일 아침 그녀가 합장하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조차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위사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모하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이 집안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미가라 장자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황금 그릇에 담긴 최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요리사들이 정성껏 차린 진귀한 것들이었죠. 미가라는 흡족한 얼굴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발을 나온 스님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를 두 손에 공손히 받쳐들고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죠. 미가라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음식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스님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었죠. 곁에서 시중을 들던 위사카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 묵은 밥을 드시고 계십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미가라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황금 그릇에 담긴 최고급 햅쌀로 지은 이 음식이 묵은 밥이라고? 미가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 뒤가 달아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받들어 온 하인들, 지체 높은 손님들이 오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대놓고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스님 앞에서.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라! 미가라의 목소리가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위사카를 쫓아낼 기세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사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몸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말을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었다면 그때 내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미가라 장자는 집안의 친척들과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위사카의 무례함을 직접 심판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당중에 망신시켰으니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로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위사카를 향했습니다. 스물도 채 안 된 젊은 며느리. 이 낯선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내기. 그녀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사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드린 말씀은 아버님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한 묵은 밥은 쌀의 종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위사카가 계속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집, 이 풍요로운 밥상, 이 높은 명예,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것이나요? 아버님이 오늘 이 순간 새롭게 만들어내신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님이 살아오시면서 혹은 그 이전부터 쌓아오신 선한 행위들, 그 공덕의 결과입니다. 아버님은 지금 오래전에 저축해 두신 것을 꺼내 쓰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서 옛것만 소비하고 계시니 그것이 어찌 묵은 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문 앞에 오셨던 스님은 무엇을 가져다 드린 분이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분께 조금이라도 공양을 올리셨다면 그것이 오늘 새롭게 지은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기회를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 안의 원로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 중 몇몇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가라 장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누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위로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비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언젠가 바닥이 날 것이었죠. 거대한 망치가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부끄러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미가라 장자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사원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다음에는 스님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라는 결국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혐오하던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사카를 쫓아내려 했던 그 남자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사카를 며느리가 아닌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존경이 어찌나 깊었던지 미가라는 위사카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어머니라고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머니라 부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위사카는 미가라 마타, 즉 미가라의 어머니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어른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사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영향력을 모아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거대한 사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여성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사카는 해냈습니다. 적대적인 시댁에 첫 발을 들였던 그 새내기가 훗날 인도 여성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위사카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망신을 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언어로. 성난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그를 꺾으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위사카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